오! 어우 씨. 어우, 두 차례 코너킥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엔 마르키뉴스 머리 쪽으로 향했고 그 기본 앵글에서 이게 너무 안 퍼지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강인 선수 카메라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야가 좀 좁다고 해야 되나 표현할 때. 아하.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 안 잡히네요 카메라에. 또 왼발인데. 강인 그래 잘했다. 때리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 같아. 윙의 왼쪽은 안 돼. 보이죠? 각이 너무 닫혀져. 쓸 수 있는 각이 별로 없어. 오! 저 이강인 얼굴 맞은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슈팅 장면 때 골키퍼랑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죠 여기서. 강인이 깠네. 네, 깠어. 경합.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안 다쳐. 네,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아 이강인 나오네. 끌까요? 이강인 나오고 음바페. 젠장. 아쉽네요. 음바페와 이강인이 같이 뛰는 모습 못 보네요. 대신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 음바페 뚫었습니다. 음바페 저기서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 걸렸구나. 이거 PK 아니야? 접촉도 확실히 있었고 이건 확실히 걸렸죠. 찍었습니다. 찍었어. PK. 음바페. 올 시즌 파리의 첫 골은 음바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반칙 위치가 페널티 라인에 걸쳐 있었거든요. PK냐 프리킥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언쟁 벌이고 있습니다. 하키미 경고 받았어요, 하키미. 오, 1대1. 두 경기 연속골입니다. 이 친구 아부크랄. 야, 진짜 씨. 두 경기에서 1득점하고 2무면 파리와 툴루즈는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오늘 경기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네. 첫 번째는 이강인을 왜 왼쪽에 세우지? 이유가 뭐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이강인 왼쪽. 두 번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축구는 뭘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음바페가 진짜 이걸 다 설계한 건가? 이런 느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이강인 왼쪽은 일단 오늘 어떻게 봤어요? 이강인 왼쪽. 전 선발 라인업 보고 왼쪽에 세운 걸 보고 뭐 잠깐 뛸 수 있겠지. 시작할 때는. 그래서 시작하다 보면 늦어도 한 20분쯤에는 좌우를 바꿀 줄 알았어요.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왼쪽에 이강인, 오른쪽에 비티냐였는데 둘 모두 자기 퍼포먼스가 안 나왔으니까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스위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45분 내내 왼쪽에서 뛰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근데 본 것처럼 마땅한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물론 이제 마요르카 시절에 왼쪽에 또 뛰죠. 그쵸, 그때 뛰었죠. 국대에서도 왼쪽에 뛴 적이 있죠. 네, 그때는 이유가 확실했죠. 중앙에 키 큰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니까. 마요르카 때는 무리키 있었고 대표팀에서는 조규성이나 조규성이나 황의조 같은 선수가 있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왼발 킥을 장점을 살려서 크로스를 올리면 중앙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공격을 했는데, 지금 파리 승제르맹에서는 그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무스가 하잖아요. 하무스는 장신도 아니고 타겟형도 아니고. 그럼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전술적으로는. 근데 오늘 왼쪽에 세웠고 그리고 중간에 포지션 변화도 없었고. 그럼 정말로 우리가 엔리케 감독의 그 어떤 의도였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하무스는 키는 좀 커요. 185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뚝배기로 이렇게 그쵸. 머리로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막 열심히 뛰면서 압박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선수지.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왼발잡이고, 그래서 반대발 윙어, 즉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 서서 안쪽으로 왼발을 써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에서 스루볼을 주는 이 두 가지가 베스트예요. 이강인 선수 스스로는 저는 중앙에 있을 때가 편해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발을 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거니까 이것도 좋다고. 근데 왼쪽에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피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서. 그러면 왼발잡이가 만약에 안으로 꺾어 들어오게 되면 수비에 몸이 갇혀 있잖아. 수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왼발을 쓰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수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어. 만약에 이쪽으로 가려고, 만약에 내가 돌아 나가려고 그래. 돌아 나가려고 하면은 수비 쪽부터 먼 발은 어디야? 오른발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봐요. 내가 왼쪽에 섰는데 수비수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먼 발이 오른발이잖아. 그러면 수비수하고 간격 드리블을 친다라고 해서 수비수에게 밀어내고 발을 뻗어서 발이 안 닿는데 오른발을 써가지고 오른발을 돌아야 돼. 근데 오른발잡이가 아니잖아. 그쵸. 잠깐 왼발잡이야. 왼발잡이면 수비수가 다가와. 가깝잖아.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야. 그렇죠. 패턴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정발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왼발잡이를 왼쪽에 놓게 되면 무슨 공격을 하려고 하냐? 직선으로 쳐서 크로스 올리라는 거야. 이게 이강인의 강점하고 연결돼 있냐고. 이강인은 치다라는 선수가 아니에요. 치고 달려서 크로스 셔틀로 쓸 선수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왼쪽에 쓰더라고. 왼쪽에. 이러면 수비수가 오게 되면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쳐서 크로스야. 왜 재능을 낭비하냐고요. 만약에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아, 야, 우리 무리키 같은 타겟이 있잖아. 그러면 이강인을 쓸 수 있지. 그쵸. 그리고 마이루카는 전력이 떨어지니까 야, 좀 우리 수비하다가 그냥 롱볼 강인이가 워낙 왼발 좋으니까 그냥 붙여서 머리로 그냥 하자. 그냥 말하는 철퇴 축구를 이강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마요르카에서는. 근데 파리에서는 전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왼쪽에서 뛰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히트맵도 오늘 경기에 완전히 터치라인에 붙어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완전히 그냥 이쪽 터치라인에 붙어서 플레이. 그랬잖아. 왼발잡이를 거기다 세우면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내가 오른발을 못 쓰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미드필더 파비안이랑 그렇게 호흡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아니잖아. 네. 근데 봐요. 만약에 반대쪽에 있어봐. 내가 오른쪽 터치라인에 붙었어. 수비야. 와봐. 그럼 내가 왼발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발잡이가 오른쪽에서 뛰면은 접고 들어올 때 크로스도 올릴 수 있지만 슈팅도 때릴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패스 원투 패스 주고받고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오늘처럼 왼발잡이로 왼쪽에 세워두면 완전 제한적이죠. 플레이 스타일. 그래서 왜 그러면 이강인을 그렇게 썼지? 왼쪽에 재능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자기가 있는 걸 다 못 보여주잖아. 결국 선발로 2경기 연속 뛰긴 했지만 오늘 51분 빠른 시간에 교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 이런 축구가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하는 것처럼 수비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수비수 미끼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비티냐를 오른발잡이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강인을 가는 게 훨씬 나아. 그게 훨씬 더 폭을 넓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벌려놓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비티냐가 있고 이강인을 바꾸기만 해도 되는데 스위칭도 안 하고. 그러면 얘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저렇게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해서 안으로 접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감독이 오케이. 야, 오늘은 아예 접는 플레이를 가운데로 들어오지 마. 그냥 터치라인 쪽으로 완전히 벌려. 이랬으면 내가 만약에 툴루즈가 이해해보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한번 우리 이해해보자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야, 툴루즈가 오늘 그들의 홈이긴 하지만 야, 지난해 승격했잖아 걔네. 별거 없잖아요. 13위 팀이잖아. 쉽게 이길 수 있잖아. 근데 쟤네 밀집할 거야. 그냥 그 윙들 안으로 접지 마. 벌려. 미끼해 오늘 미끼.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후반전도? 후반전에 덴벨레하고 음바페는 또 약간 역발 개념으로 놓는 거야. 양발을 잘 쓰는데 어쨌든 주로 오른쪽에서 왼발로 꽂고 들어오는 거 잘하는 우스만 덴벨레는 오른쪽에 세요. 오른발잡이 음바페는 왼쪽에 세요. 왼쪽에 물론 이제 톱으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또 그렇게 세우는 거.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술이 전반과 후반이 똑같았다고 하면 오늘은 그렇게 풀어가려나 보다 했는데 이강인은 45분을 그렇게 뛰게 한 다음에 뭐야? 그럼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50분 동안 상대 지치게 만들어. 그러면 후반에 음바페가 나서 흔들 테니까 이거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쉬워. 그래서 아니 이강인을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재능이.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강인 선수가 이 위치에서도 그래도 키패스도 2개도 하고 그러면서 평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7.0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강인은 훨씬 더 잘.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이강인 특유의 드리블이나 탈압박이 없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강인을 왼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치다에서 크로스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 직선적인 드리블을 선호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사이를 조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바디 페인팅을 써야 되는데 왼쪽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바디 페인팅을 쓸 상황이 없어요. 없지. 네. 오른쪽에 서서
들어와야 되니까 중앙으로. 그러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을 모르나? 근데 왔는데 왜 저렇게 썼지? 이게 사실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솔직히. 진짜 미스테리. 이해할 수가 미스테리예요. 없어요.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 판단을 좀 저는 미스했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이제 가끔씩 그 감독들하고 그런 얘기는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장구 끝에 악수 논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할 때가 있대요. 막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가? 미스를 한 건가?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봤어 경기? 너무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죠. 솔직히 재미없어. 이건 뭐 우리가 멋있는 말로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재미없었어. 와 이놈의 심지어. 볼만 갖고 그냥 애지중지 쓰다듬고 보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 유일하게 나온 한 골이 페널티킥이잖아요. 둘 다 오늘 PK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기는 축구도 아니야. 뭐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 파리가 1, 2라운드 두 경기 했는데 2무입니다. 2무. 그리고 오늘 넣은 골이 한 골이에요. 두 경기에서 한 골 넣었고, 그리고 개막 이후 150분 만에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PK로. 네. 은바페가 얻어내가지고 은바페가 넣은 게 전부예요. 아니 재미없네. 점유율이 76대 24야. 그러니까 볼은 진짜 오래 가지고 있어. 막 애지중지 안 되니까 볼을. 패스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반올림하면 800개야. 상대가 200개 조금 넘어. 230대 뭐 762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3배가 넘지. 진짜 오지다 진짜. 막 질릴 정도로 하긴 하는데 슈팅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게 너무 약해. 내가 진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스페인 국가대표팀 보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했으니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몸풀로 나와 1시간 전에 월드컵 때 실제 내가 현장에서 봤던 게. 네네. 우린 중계가 아니라 그냥 나 보러 갔거든? 어. 보러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좀 봤더니 아니 몸풀로 오면 우리는 뭐해? 슈팅 훈련하죠 골대 앞에. 슈팅 연습 하잖아. 하고 때려 이렇게 한 번씩 다 때리고 가잖아. 막 감각을 살려야 하니까. 크로스하면 거기서 또 하고. 네. 몸풀로 나와서 뭐 하는 줄 알아? 패스만 몇 번 왔다 갔더니 들어가. 론도 같은 거 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 같이 아니 왜 쟤네들 슈팅 연습을 안 해요? 했더니 나도 처음 본다는 거야. 연습도 슈팅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경기에 들어가니까 슈팅을 이게 뭐지? 싶을 정도야.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일단 결과도 지금 2무승부고. 네. 툴루즈가요 최근에 2016년 그러니까 한 7년 됐죠? 그쵸. 7년. 7년 동안 파리가 6전 전승으로 잡았던 팀이에요. 왜냐면 강등된 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비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 두 경기 지금 다 무승부고 경기력도 안 좋고. 특히나 오늘은 후반 시작하면서 거의 조금 있다가 바로 은바페, 덴벨레까지 다 투입을 했는데도 결과도 결과지만 어쨌든 내용도 이렇게 확 살아나지 않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그러니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 때 그냥 뭐 네임드들 메시 뭐 이런 정도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메시, 네이머, 수아레즈 이렇게 있을 때니까. 야 이게 뭐 하려고 하지? 루이스 에니케 감독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올 시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엘리케 감독 경질설 나올 수 있고, 경질 될 수 있고요. 경질설은 한 9월부터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시간도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야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지금 어렵다. 맞아요. 우리가 뭐 PSG 파리가 잘 되길 바라서 당연히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 팬들은 진짜 인내심이 없고 특히 파리 팬들은 진짜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팀에 대한 애정이 강렬해서 그리고 기대치도 높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확 그래서 네이마르도 그랬잖아. 어떻게 우리 서포터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나한테 그런 시위를 할 수 있냐. 메시한테 욕하고 메시를 야유하는 팬들인데 그 작년에 지난 시즌에 갈티에도 리그 우승하고 경질됐고 그 전에 포체티노도 우승하고 경질됐잖아요. 그 멜리케는 우승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정도면 경질설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 이해하기 못한다기보다는 은바페가 이거 진짜 설계하는 대로 가나? 그러니까 은바페가 들어오고 나서 정확하게는 포메이션이 은바페하고 하무스 투톱이 됐거든. 그렇죠. 3백으로 전환하더라고. 네, 하키미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는 거야. 하키미와 덴벨레가 좌우 윙으로 뛰었고. 그러니까 윙백이죠. 네, 윙백인데. 3백인데 거의 윙 같은 윙백. 네. 올려서.
약간 3-5-2 형태야. 투톱이니까.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음바페가 지난 시즌 때부터 계속 얘기해. 나 투톱에 한 자리 뛰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9번 사줘. 우리 단장님이 계속 단장님께서 나 투톱 뛸 건데 9번 사줘. 나랑 같이 맞을 내 스타일에 맞춰줄 9번 내 파트너 사줘.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음바페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나간 건데 난 딱 그걸 보면서 투톱을 쓰더라고. 이러면 네이마르가 자리가 없었겠네. 윙백 3-5-2의 윙백 같은 윙이에요. 네이마르를 왼쪽 윙백에 둘 수 있어? 못 두죠. 못 둬. 안 뛰죠. 덴벨레는 쓸 수 있지. 그렇게 쓸 수 있어. 네, 윙어 스타일로. 네이마르는 뭐 그래서 진짜 정리가 된 건가? 그런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음바페 단장설이 실체를 우리가 보는 건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하키미를 그렇게 그쪽에서 돌려줬잖아. 그래서 네. 음바페를 위해서 하키미를 돌려줬다니까. 하키미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맞아요. 돌려주잖아. 왜냐하면 음바페 단장님 공격해야 되니까 하키미가 커버해주고. 커버하라고. 근데 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강인이 다음번 경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 만약 이제 음바페가 오늘 첫 경기를 치는 거니까 시즌.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 투톱을 간다면 이강인은 투톱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음바페는 어쨌든 투톱에 자기 한 자리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네. 음바페, 이강인 투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리키어 같은 선수가 있으면 이강인 투톱이 돼요. 그렇죠. 철퇴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음바페가 있는데 그 파트너 투톱으로 이강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무스와 지금으로서는 음바페 투톱이 일단 두 자리는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강인이 뛸 수 있는 데는 3-5-2에서 요 가운데 미들이에요. 윙백 여기 자리는 안 될 거고 결국 요 가운데입니다. 거기에서 경쟁할 만한 상대가 비티냐, 뭐 그렇죠. 솔레르. 그렇죠. 우가르테는 수비형 쪽으로 갈 테니까 약간 위에 지금 보면 파비앙 루이스, 그다음에 비티냐, 그다음에 솔레르 있었고, 그다음에 에메리도. 요 선수들과 함께 약간 위쪽의 미들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가 노려봐야 될 자리예요. 물론 이제 뭐 3톱을 쓴다면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좌우 윙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만약 이렇게 간다면 음바페, 덴벨레가 지금 상태로서는 또 이게 덴벨레가 음라인이잖아. 라인도. 진짜 음라인이잖아. 오늘 뭐 벤치도 계속 붙어 있고 개막 때도 같이 앉아 있었고. 또 뭐 프렌치 커넥션 뭐 그쵸. 친한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4-3-3이건 오늘처럼 3-5-2 형태 가져가건 간에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할 자리는 중앙의 공격적인 미드필더 위치.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라는 느낌보다는 여하튼 이게 정리가 좀 되긴 해야 되겠다 팀이 전술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음바페가 그동안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아직도 어수선해. 맞아요. 네, 팀이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이강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뛰어야 될지. 근데 제가 봐서 지금 이제 덴벨레, 음바페가 들어왔다면 중앙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같아요. 경쟁력을 키우려면 중앙에서 주전 경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가 딱 이제 복잡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음바페를 중심으로 팀이 재구성되는 상황이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는 딱 그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공격적인 그 위치에서 싸우는 거. 물론 저는 경쟁력이 있다 봅니다. 지금 거기 아까 했던 파비앙 루이스 오늘 별로잖아. 네. 그 자리를 이강인이 뛰었다면. 그럼 경쟁력이 그리고 있죠. 그다음에 뭐 비티냐도 못 넘을 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솔레르는 뭐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싸울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그 자리. 우리는 뭐 믿고 기다리면서 응원하면 되죠. 화이팅 이강인. 화이팅.